유럽을 연상시키는 일본의 이국적인 항구 도시 고베. 이곳은 고베항의 개항 이후 일본 제2의 철도가 놓이며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외국인 거류가 허용되었던 지역인 만큼 곳곳에서 이색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 전용 호텔 등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베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흔적들이 과연 우리 기독교 역사와는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그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일정. 성지 투어에 앞서 먼저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만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도 아침을 먹어야 돼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그런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모닝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어떤 조식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베에 위치한 아담한 한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은은한 커피향과 고소한 버터의 향이 진하게 느껴졌는데요. 자무까 바다까 자밍냐 바다냐 바다로 네, 바다가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희가. そしたらバタ飛んでるからバタなんちゃうらね두 바다バタ2つと 저 세 개 바깥에서.バタ3つと 우리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일본에서 과연 어떤 아침을 먹게 될지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정갈하고 단아한 일본풍의 주방이 돋보였습니다. 드디어 먼저 준비된 음식이 테이블에 놓여집니다. 아, 계란이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아, 첫 번째는 예쁜 그릇에 담긴 계란, 와. 그리고 버터를 바른 식빵이 구워 나왔는데요. 교수님, 우리 여기 일본의 조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한국은 탕 위주고 딱 밥 위주인데 여기는 약간 서양식이에요. 이게 일본식인가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원래 뭐 탕 자체가 일본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탕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프랑스어잖아요. 네. 프랑스어가 일본어로 와서 빵이 됐고 네. 우리는 그냥 그걸 빵 사실은 이 사람들의 아침 식사는 집에서 대부분 하긴 하지만 네. 하는 분들도 안 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길에요? 아니면 그건 아니 출근 안 하시는 안 해도요? 아, 아니, 가게 나와가지고요? 대신 싸니까 네. 아, 빵하고 계란 하나하고 커피 커피 진짜 간단하네요. 그야말로 와, 요기하는 진짜 그냥 든든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끼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그런 거구나. 여기 보면 이제 뭐 아마 샐러드가 나올 거예요 조그맣게 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야. 요리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반찬 나오고 막 쫙 그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일본은 뭐 또 탕 그런 게 없으니까 아, 한국 식탁과는 달리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지만은 정말 단촐하고 소박한 일본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나 궁금했거든요. 와, 따뜻한 커피. 잔도 되게.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는데요. 계란과 빵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 아침에 빵과 계란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한국식이 밥과 국과 탕 종류가 있다면은 일본식은 간단한 커피와 빵과 계란과 샐러드로 이루어진 단촐한 메뉴였습니다. 근데 커피를 요런 단에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영화에나 보면 다방에서나 나오는 그 다방 커피 잔인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큰 컵에다가 먹든가. 와우, 사라다까지.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했지만은 의외로 일본 사람들 특유의 소박하고 단촐한 식사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소한 버터를 식빵에 발라 오븐에 구워낸 따뜻한 식빵. 그 고소함과 그 풍미가 되게 깊었는데요.
담백하지만 소박한 일본의 아침. 서양의 브런치와도 비슷했던 고베에서의 조식. 과거부터 외국인의 출입이 많은 도시였기에 다양한 부분에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진짜 교수님 고베 이쪽 오니까 되게 이국적이고 외국인들이 되게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와 풍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개항 당시에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고베시 자체도 작았어요. 아 그때는요? 당시에 뭐 3,000명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예. 외국인 대신에 반면에 외국인이 많은 거죠. 아 외국인이 거의 10분의 1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가 외국인 거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앞에 높은 건물들이 생겨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고베항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위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네. 그 당시에 밑에 건물들이 없었으니까. 그러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뭐 남향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향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이죠 위치가. 그럼 저희가 여기 이 곳을 찾아온 게 고베 클럽. 네. 이게 클럽이라고 한다면 좀 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가 저희가 이해하는 클럽은 다른 클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은 사교 장소가 필요한 사람 문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바로 그런 클럽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호텔이었어요. 호텔이요. 토아 호텔이라는 호텔이었는데 호텔이 이제 일찍 지어졌죠. 외국인들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지어졌으니까 이제 일찍 지어졌는데 여기 우리를 찾아온 것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1917년에 11월 달에 여기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기 호텔이었어. 아 여기서 머물러. 그래서 결국은 숙소가. 문헌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고베항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쭉 고베항에서 올라오면 여기잖아요. 네. 올라와서 여기서 10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10일 동안 여기서 체류하면서 이제 집도 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그 미국 영사관 그 자문 의사, 네. 어떻게 보면 뭐 보건 담당 의사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외국인들이 이제 어쨌든 몇백 명이 사니까 네. 또 외국인들 전용 이제 병원에 또 자문도 하시면서 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간 24시간 이렇게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자문역으로서 이제 진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 고베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당시에 토아 호텔이라는 호텔이 이제 여기 있었던 곳이고, 근데 그 호텔이 대동아 전쟁 당시에 이제 결국은 이제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1942년에 없어졌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1955년도에 다시 지어지는 건물이 됐고, 그때 다시 지어질 때는 이제 외국인 클럽으로 그렇게 이제 외국인 전용 클럽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이제 사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파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도 회원제로만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랜턴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분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라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진짜 저희 제물포 가게 되면 제물포 그때는 거기도 제물포 구락부라고 있어가지고 있었죠. 예, 들은 것 같아요. 거기도 대불 호텔이 있었고 거기도 언덕에 항상 이렇게 호텔이 있고 다 그런 거기서 사교 모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했던 것이 동일하게 일본 이쪽에서도 언덕에 이렇게 있는 게 뭐 있네요. 서양 사람들의 문화니까 네. 서로 교류하고 이제 그런 당시에는 또 교류가 그냥 단순한 뭐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선교사들도 사실은 그런 또 정보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모여서 그런 정보도 나누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선교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고 서로 또 도울 건 돕고 이런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었죠. 그러네요. 또 그럼 제가 또 그 선교사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한번 더 계속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1917년 일본으로 건너온 이후 그는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의 흔적이 있어서일까요? 어쩐지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무슨 여기 오니까요. 갑자기 저희가 인천에서 갔던 그 데브호텔 길 있잖아요. 그 길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고베 시내에서도 네. 가장 오래된 개항 도시의 거리 아.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고베가 이제 1868년에 개항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살던 곳.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국인 거리군요. 거리라고 표현도 하고. 이 근처가요? 그렇죠. 아. 일대, 요 언덕 위에 전체가 예. 외국인들이 살던 집들이 쭉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국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 건물을 잘 보존하면서 예. 또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 사업도 하고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는 다른 또 건물들과 다르게 약간 좀 진짜 서양식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건가요? 이 건물이 이제 우리가 찾아온 건물인데 네. 사실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알죠, 스크랜턴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가 1917년에 이제 일본으로 와요. 한국을 다 접고요. 사역을. 한국에서 사역을 접은 거는 이제 1907년에 아, 접었고 10년 어간은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사실 한국에서 활동을 해요. 의사로서 의사로서 이제 그 광업소나 혹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해서 평양이나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의 그 충청도의 천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죠. 하다가 이번에 딸들이 있어요. 네. 딸들이 있는데 사위가 다 외교관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의 대련에 가서 좀 살면서 맞아요. 대련에서도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좀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위가 일본으로 이제 오시라. 뭐라 그래요? 그 발령을 받아서 아, 예. 일로 오게 외교관이니까.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도 이쪽으로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그 온 것이 1917년에 와요. 아. 17년에 왔는데 이제 불과 이분이 3년 사시고 여기서 별세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온 집이 스크랜턴이 1921년서부터 22년까지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기 전까지. 아, 죽기 전까지 실제로 살던 곳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 여기서 이제 별세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집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보존이 돼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제 이것을 근대문화유산 네. 전통적인 어떤 집으로 보존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존 처리를 수리를 하는 중인데 네네. 이 집 자체는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6년에 지은 집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슈에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그냥 슈케 그래요. 발음 편의상. 발음 편의상. 그래서 슈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셀이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인데 진짜 살기는 이제 슈에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슈케네 집이다. 그래서 그냥 이 슈케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통상. 네네. 그렇게 부르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1917년에 왔잖아요. 네. 17년에 와서 18년부터는 바로 이제 연말에 왔으니까 18년부터는 사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일로 이사 온 것이 1921년이에요. 아. 1921년에 이사 와서 1922년에 돌아가시니까 만으로는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월을 여기서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여기서 생애를 다하시게 됐죠. 사실은 더 사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오래 사시지 못했는데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데 그러네요. 이 건물 자체는 이제 고딕 양식의 서양 건축물인데 네. 이 집의 또 특징이 뭐냐면 네.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이요? 지붕을 보면 지붕 기와하고 지붕에 얹어놓은 그 용마루 꼭대기에 얹어놓은 물고기 꼬리가 보여요. 그건 전통적인 일본 양식이에요. 아, 저건 일본 양식이에요. 그래서 본체 건물은 서양 고딕 양식인데 지붕은 이제 일본 양식으로. 전통 이제 기와 양식이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건물 자체를 이제 좀 독특한 건물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찾아온 것은 어쨌든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곳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곳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애는 전반기 생애는 대부분 다 이제 한국에 있었고, 그쵸. 한국에 있었고, 결국 이제 마지막 생애는 이제 일본에 있게 되는데, 이분의 일본에서의 행적은 결국 요 고베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찾아가겠습니다만은 이분의 도착해서 사시던 곳, 그 다음에 생애를 마무리하신 곳, 장례식이 치러진 곳, 그 다음에 공동묘지까지 사실 이 고베에 다 있죠. 이렇게 그래도 허물지 않고 계속 수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통적 건물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어요. 헤리티지 아키텍처라고 문화유산이라고. 문화유산이죠. 그러니까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 건물을 지키고 있죠. 들어가서 만약에 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고베에 이 외국인 거리에 오게 되면은 저희가 검색으로 시우케 저택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또 지내셨던 곳을 보고 또 다른 또 몇 가지 남아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네요. 여기가. 진짜 독특했어요. 저기가 무슨 저 위에가 뭘까 했었는데 물고기 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붕 자체는 그 기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이제 그 현관 예. 그에 들어보면 이것도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성산들의 특징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외국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현지화. 융합되는, 현지화돼서 융합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내부까지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스크랜턴 선교사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이라 생각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건물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것처럼 이곳에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 진박해 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쉴 새 없이 발걸음 옮겼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요. 보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런 삶이 참 순탄치도 않고 또 참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삶이었네요. 참 우리 한국 감리교사에서는 참 귀한 일을 하신 분인데 네. 참 많은 일들 하셨고 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데 여기는요 교회가 아니라 성공의 성당이잖아요. 성공의 그죠? 성당이죠. 이분이 또 그럼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성당에서 마무리가 되죠. 네.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결국은 이분이 삶은 결국 1907년에 이제 선교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동시에 목사직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네. 의사로서 이제 10여 년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1917년에 일본으로 오셔서 별세하기까지 5년 정도가 일본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별세를 하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이제 교회가 성공회였어요. 아 다른 개시교가 아니라 성공회. 왜냐하면 1907년에 선교사직을 사임하신 다음에 바로 성공회로 교적을 옮겼어요. 아 한국에서 예. 교적을 옮겨서 그때부터는 성공회 신자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그동안 조금 소원하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여기서 어쨌든 1922년에 별세하게 되니까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성공회 신자로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아. 근데 마침 그때 그래서 이 교회 역사는 조금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래 이 교회는 1876년에 굉장히 일찍 시작된 그쵸? 교회죠. 1876년에 시작된 성공회 교회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향이.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다 영국으로 왼쪽으로, 따라갔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가 이제 초기에 들어왔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1876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가 1898년에 와서
두 개로 나눠져요. 또 내분이 있었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 언어 문제 때문에. 아. 왜냐면 영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본어가 안 되는데 당시에 이 미카엘 교회는 이제 일본어로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좀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98년에 별도로 외국인들끼리 모이는 성공회 교회가 만들어져요. 언어가 통하는. 네, 그게 이제 올 세인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별도로 모여서 1898년부터 시작을 해서 해방될 때까지, 그러니까 1945년까지 이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외국인 성공회 교회가 네. 따로 있었어요. 네. 따로 있다가 1945년 이후에 이제 하나로 다시 해서 이제 미카엘 교회로 와서 다만 이 교회 안에서 영어 미사를 따로 해요. 아,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미사를 따로 하면서 올 세인트 교회라는 세인트 교회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러니까 1898년에 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 교회의 소위 주임 신부라고 표현하죠. 주임 신부가 한국에 있던 성공회 신부가 일로 와요. 아, 그래요? 브라이들 신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부재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1920년에 이 교회 이제 담임 주임 신부로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와서 2년 후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발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스크랜턴 선교사 장례식은 이 브라이들 선교사가 이제 집례를 하게 되죠. 그렇구나. 그런 역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한국 사역과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잠깐의 삶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5년이 이제 고베에서 있었는데 네. 그 고베에서의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진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더 선교사 그 주교에 의해서 네. 이렇게. 네. 브라이들 신부에 의해서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묘지로 일본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다 화장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만 이제 매장 가능한 외국인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묘지에 이제 안장됐죠.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마지막은 이제 고베가 됐죠. 고베고 이곳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물론 이 교회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저 밑에 산노미야역 근처에 가면 모토마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산노미야역인데 그 사이쯤에 이제 그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그 근처가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됐던 장소예요. 장소인데 지금 바로 이 도청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도청하고 붙어서 이제 이 미카엘 성당이 있는데 이곳으로 옮겨왔었죠. 옮겨와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교회가 돼서 미카엘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성공의 신자들을 이제 돌보는 교회가 됐죠. 저희가 작년에 한번 동대문 일주를 다니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시작과 중간까지나 저희가 다뤘지만은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곳에서 마무리가 지어졌던 곳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뭔가 이제 모든 퍼즐의 완성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도 한번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이제 한국에서의 사역이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사위도 일찍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쓸쓸하게 이 고베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셨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감리교회가 있고 또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의 감리교회가 있고 그분의 생을 어쨌든 이 고베에 와서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색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움이 있는 고베에서 찾아본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흔적. 우리나라 선교 사역 이후에 계속된 그의 삶의 다음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고베에 남아있는
한국 선교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